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우리 장중 시간보다 조금 더 빠져서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4포인트 정도 더 빠져서 338.7포인트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은 뭐 살짝 개파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죠. 자, 오늘 거래를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아침에 집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파생반에 말씀드린 관점은 오늘 시장의 흐름 관점은 아침에 숏이었습니다. 일단 아침에 저항권에서 숏을 보자. 그리고 위에다가 라인을 제가 뭐 어떤 제한을 크게 두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아침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나눠서 숏을 본다. 숏 관점을 유지를 하고 대응을 했고요. 그러고 11시가 다 돼가면서 10시 때 본격적으로 빠졌죠. 중국 장기장합도 좀 빠졌는데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풋옵션이 상당히 크게 빠르게 올라와서 큰 이득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이제 강하게 하락을 한 뒤 여기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도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뭐 좀 여기가 좀 다시 깨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요 어떤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지점부터 변화가 생겨서 여기서는 오늘 숏관점을 일단은 철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외국인도 약간 멈칫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어들었냐, 외국인들 멈칫했고 고민을 체크했다, 우리도 잠시 관망하자. 옵션 거래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고, 요거는 오늘의 영상 막판에 제가 그 따로 녹화했던 것을 첨부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은 금융투자의 하방 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토탈 합쳐서는 하방이 유리하긴 하나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들어온다면 하락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환매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시그널이 1회 발생했다. 처음으로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며칠 동안 내리꽂는 거 제가 숏에 대한 관점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롱이 아니라 무조건 숏이다. 숏 5월 숏 또는 관망이다. 근데 하자면 숏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절대 롱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첫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거. 환매수 기대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매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망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게 아직은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마지막에 영상을 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내일 모레죠. 목요일 만기가 끝나고 밤 9시 30분에 미국 CPI 발표를 기준으로 변동성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CPI가 좀 중요한 이유가 원유 가격이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6월 27일 정도 전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70달러 언더에서 저점을 찍고요. 제가 원유에 대한 관점은 70달러 언더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뭐 그 결과 결국에는 뭐 한 달 이상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승함에 따라서 7월에 원유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은 이제 7월 CPI 발표를 하는 거니까 CPI가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 중심으로 물가 상승의 2%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만 금리 인상론이 대두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생기면서 나스닥도 주춤주춤 거리고 우리도 뭔가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리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만들고 있죠. 두 번째로 뭐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 막판에 상당히 변동성이 셌죠. 초전도체가 뭐 LK99가 미국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채로 논문이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검증을
하기로 했었죠. 검증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오늘 발표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렸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서남과 뭐 덕성, 뭐 서원, 그다음에 파워 로직스, 그다음에 모비스,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대장 성향이었던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기존 대장이었던 서남 포함해서 많이 내려갔는데, 굳이 이제 제가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LK99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직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유력하다. 어쨌든 지분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파워로직스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결국엔 좀 뭐 주가는 서남이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자체로는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대장 성향을 지녀서 움직였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초전도체로 인정받지 못하다면, 검증을 통해서 아니라면 뭐 이미 테마는 동력을 잃은 거죠. 원동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남이 하한가를 가는 급락 전환을 하고, 그 급락 종목도 떨어질 때마다 상당히 큰 자금들이 물량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급락 종목을 받기 위해 막판에 뭐 바이오나 반도체 등 다른 종목들이 괜히 시장가 매도가 나오니까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좀 피해를 본 거죠. 받기 위해 급히 다른 거를 시장가로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 종목을 받으면서 거기에 거의 영끌하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탈출한 사람들, 나온 사람들의 자금은 포스코 쪽으로 돈이,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골고루 이동했지만 결국 포스코 쪽이 오늘은 돈을 더 빨아들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시장이 교란이 상당히 심했고요. 아주 어지러운 오후장이 되었습니다. 오전장은 뭐 시장이 급락하고 받쳐주면서 그런 변동성 장세가 있었다면, 오후장은 이게 외국인들의 옵션 거래 형태에 의해 거의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좀 교란되면서 조금 떨어진 영향도 있다. 물론 나스닥이 하락도 영향을 받았겠지만요.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 국내 연구진들이 재반박 물론 하겠죠. 재반박을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테마가 가진 속성, 원동력을 잃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매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뭐 저는 뭐 저런 데서 굳이 일단은 뭐 특히나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검증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나온 입장에서 그거를 또 뒤집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쇼 관점을 올려드리고 11시 이후에 이제 쇼 청산하고 관망을 이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오후장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녹화를 따로 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첨부를 하면서, 이것도 한 10분 정도 영상일 겁니다. 10분 정도 되니까요, 그거를 첨부하면 한 20분 넘는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더 이상, 외국인 자체가 변화를 주지 않아서 오후장을 관망하는 게 좋겠다고 오후 1시 12분에 말씀을 드리고, 파생반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초전도체가 터진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일단 청산이 오전에 말씀드린 거 11시 좀 넘어서, 일단 요약하자면 쇼 관점 오늘은 철회합니다. 쇼 들고 계셨던 분들이 일단 청산하자. 이거는 이 당시에 라이브 방송으로도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렸어요. 그걸 정리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요렇게 뭐 118만 원인가요? 선물로서 이게 합쳐 보니까 이렇게 또 300만 원대 수익 인증 또 올려주신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는 1100만 원 수익에 오늘은 1240만 원 수익, 상당히 큰 수익을 지금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 분도 저희 반에 계시고요. 오늘 욕심 안 부리고 이만 정리합니다. 욕심 안 부리셨는데 1240만 원이에요. 네, 축하드리고요. 파생반 참여하고 나서 수익이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와, 수익금 장난 아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40만 원대, 뭐 339 제동 걸리는 것도 다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건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40만 원대, 이렇게 뭐 30만 원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서 수익 인증해 주셨고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영상을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분 정도 그 영상이 재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얘요, 얘가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오전 현재도 비슷해요. 현재 가지는 8월 옵션물 포지션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만기 손익하고 이론 손익이 달라요. 다른 투자 주체보다 유난히 여기가 스프레드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제 마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만기까지 채워서 가면 330으로 만약에 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 330까지 맘먹으면 이틀이면 떨어뜨려요. 맞죠? 오늘 339 정도까지 와서 끝나도 맘먹으면은 쭉쭉 이틀이면 떨어뜨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요. 이틀이면 떨어뜨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결정을 해야 돼요. 맘먹고 떨어뜨릴 것이냐. 근데 빨리 떨어뜨려야 되지. 어설프게 만기까지 줄줄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여기서 손실이 커져요. 외국인들의 생각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여기서 손실이 커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해요. 시간을 끌 거면. 현재 여기잖아요. 339 이 지점이잖아요. 아니 여기지, 여기잖아요. 여기 440 여기니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급하게 내려서 여기를 먹을 걸 아니면, 여기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걸 못 하겠으면 지금 머무르는 게 유리해요. 어쩌면 여기서 끌어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길 가지 않으면 얘는 지금 외국인들은 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쵸? 포지션을 보면 맞죠?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8월물을 고려를 했을 때 빨리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면 이 손실을 보기보다는 여기 제로잖아요. 이 밑으로 손실이란 말이에요. 여긴 이득이고, 이론 손익은 현재 기준, 현재 평가액,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액. 만기 손익은 만기 결제 기준, 결제 기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내일까지 그냥 박살 낼 것 아니면 올리는 게 유리해요. 머물러 있거나. 하방 베팅을 했지만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하방 베팅을 했지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2차 전지와 선물 매수와 관계가 있을까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거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인가. 아까 선물 흐름 보면 여기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밀렸을 때 일단 미는 게 유리하니까 밀어봐요. 제가 밀어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숏 포지션 잡아드렸잖아요. 숏이다, 숏이다, 저항 숏이다. 근데 일단 밀어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반발이 세네. 생각보다 반발도 있네. 개인들이 선물을 저 자리에서 매수로 받지도 않고 매도해주네. 금융투자에 반발이 있네.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고민을 왜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갑자기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늘리고 콜매수를 하네요. 이 목적은 뭐예요? 얘를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생각하는 포지션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끌어올리는 게 유리한 포지션을 만드는 거지. 콜옵션 매수나 풋옵션 매도 하잖아요. 뭐가 안 됐어요? 선물이 안 따라와. 올라가겠다. 선물이 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건지는 선물 때문에 몰라요. 선물이 이미 더 세. 지금까지 누적 선물 4조 원이 더 세요. 옵션에서 아무리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 매도를 한들 선물이 4조 원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관망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일단 숏 청산을 하시고, 숏 청산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밑에. 자, 일단 청산. 11시 17분 일단 청산. 숏관점 오늘 철회합니다. 숏 들고 계셨던 분 일단 청산. 미리 청산도 하셨겠지만 혹시나 남아있으면 다 청산 말씀드렸습니다. 톡방에. 그러고 나서 관망해보자. 왜? 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선물을 환매수를 할지, 이게 마감 2일 전 콜매수라 더 어려운 거죠. 옵션을 더 강화를 할지 모르잖아요. 방향을 모르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베팅을 해요? 관망해야지.
여기서 떨어진 것은 나스닥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항생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시장이 초전도체 쪽으로 교란이 돼서 그런 거기도 하고. 나오면 흐름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갭상승으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1조 원 매수를 하네? 그러면 얘 아까 그걸 노리는 거죠. 상방을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그쵸. 스마트님 말씀처럼 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제 몰라졌어요. 모르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방 우위였지만 우리가 뭐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뭐 평생 하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끝나잖아요. 끝을 어디서 내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끝나기 전 신호가 딱 한 단계가 나왔을 뿐이에요. 얘가 더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늘 한 걸 철회를 하겠죠. 오늘 포지션 옵션에서 잡은 거를 내일 바꿔버리겠지. 또다시 콜 매수했던 거를 콜 매도로 바꾸고 풋 매도했던 거를 풋 매수로 바꿔버리겠죠. 그리고 선물 매도로 전환을 시키겠죠. 다시 더 늘려가겠죠.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오늘 옵션 반대로 잡은 것들 강화시켜가지고 위로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아까 전에 포지션 보여드린 것처럼 상방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선물을 끌어당겨야 돼. 선물 환매수가 나와야 돼. 여기서 매도 지독하게 했던 거 환매수가 나와야 돼. 환매수 되는 날 어때요? 환매수 되는 거 어때요? 환매수 되면 태세전환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때처럼. 지금 이걸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포지션을 갑자기 계속 숏을 유지를 해요? 숏이 나올 것 같으면 다시 타야지. 다시 숏을 타야죠. 확인이 필요해. 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숏이에요. 제가 이날부터는 숏만 얘기했어요. 그쵸? 파생반에 계신 분들 제가 다른 거 얘기하던가요? 다른 거 얘기하던가요? 그쵸? 숏만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잠시 생각해보자요. 진행이 될지 전환할지 몰라요. 그렇게 요약하고, 요 부분은 반복 질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또 마감 때 점검해드리고, 마감 때는 또 다른 내용을 살붙여가지고 또 붙여서 해드리고, 잘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시각각 계속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혼란스럽고 매매가 꼬여요. 그 물량을 잡아먹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개인들이 잃을수록 기관과 함께 유리한 고지에 나올 수 있고, 개인들을 따돌려서 금융투자와 자리싸움을 하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나오는 변화를 이거를 캐치해가지고 포지션의 마감과 이어지는 것을 캐치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저게 무슨 말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현물 가져가고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당연히 그게 쉬우면 누구나 파생해서 수익을 내고 있겠죠. 모두가 다 파생 전업을 하고 있겠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 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다면 자주 들어오시고 자주 제 방에서 카톡방이든지 방송이든지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어도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영상만큼은 빠짐없이 보신다면은 그게 언젠가는 연결이 돼요. 언젠가는 연결이 돼요. 언젠가는 내가 이런 거였구나. 상황이 흘러감에 따라 이런 상황에선 그거였네. 이게 된다니까요. 저라고 뭐 옛날부터 알았겠습니까? 매일마다 그거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연구하고 상황에 대입시켜보고 주입시켜보고 하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작은 변화가 보이는 거죠.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턴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다 보면 어려워도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난 몰라, 파생 몰라도 돼, 괜찮아, 저런 거 몰라도 나 테마주에 붙고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사실. 근데 관심을 갖고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을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하면. 저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반복하다 보면 그때 그거 또 반복한 애가 계속 될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네. 또 반복하네. 계속 그런 사례들은 계속 반복될 테니까. 증시는 그렇게 반복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요거는 일단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